네, 안녕하세요. 복필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제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 게. 그동안은 그 아이폰으로 미모주를 했었는데, 제가 요번에 그 카메라를 받았거든요. 뭐 저번에 그 개봉기 보셨죠? 소니 알파 6100 네이버 무료 체험단에 당첨돼가지고, 네, 대박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바디를 받았거든요. 근데 카메라다 보니까 제가 또 영상으로 밥 벌어먹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좀 고가이기도 하고 제가 직접 쓰기 때문에 그런 거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려고 소감을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얼굴을 출연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안 나오려고 하는데 네, 뭐 카메라니까 우선 되게 감사합니다. 그 소니 이거 뭐 되게 비싸던데. 네, 어쨌건 하지만 솔직 담백하게 또 체험단 하라고 했으니까 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모든 카메라 그래요. 네. 우선 이 영상은 자막 없고요. 막 멋있게 뭐 인서트 컷 막 그런 거 샹샹 그런 거 음악 그냥 솔직 담백하게 얘기만 썰만 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스킵하세요. 여긴가 여기쯤에 제가 말할 주제는 네 제가 위에다 하고 시간 지났다가 여기 바뀔 거니까 원하시는 것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말이 길 겁니다. 우선 지금 찍는 거는 그 캐논의 200D입니다. 200D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소니 알파 6100이고요. 우선 좀 약간 저의 신뢰감을 돋구기 뭐 있어. 제가 지금 인터넷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교육업체에서 한 17년 차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제작으로. 그래서 회사에서는 4K 캠코더를 사용하고 있고, 예전에는 제가 처음 쓴 DSLR은 20D고요. 그 다음에 400D, 450D, 뭐 500D까지 초급기 캐논 썼다가, 니콘도 한 D80이라고 있어요. 덕파이라고. 그거 썼다가, 후반에는 DSLT라고 소니 알파 57 그걸 썼었거든요. 그걸 쓰다가 동영상이 AF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제가 그때 살 때 당시에는 요거 캐논 200D가 그래가지고 요거를 샀었거든요. 동영상용으로. 네. 그러다가 요걸로 계속 메인을 하죠. 제가 이제 유튜브나 네이버 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카메라가 메인입니다. 괜찮아요, 진짜.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프로처럼 막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냥 막 쓰기 좋아요. 사진 잘 나오고 가격도 60에 샀나? 뭐 하여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근데 요번에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DSLR 유저였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미러리스를 처음 써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기계에 대해서 땀이 나네요. 제가 혼자 이렇게 떠들어도 방에서 타와요. 밖에서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뭐 잡담은 그만하고 편집도 없이 갈 거기 때문에 네, 쭉 보시면 됩니다. 우선 요 미러리스에 대한 디자인에 대거나 뭐 사용성 그런 거 좀 살짝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특이하다 싶어서 실버로 샀습니다. 근데 요 소니 미러리스 요 알파 6100을 떠나서 모든 카메라의 실버 기종은 저를 웬만하면 비추합니다. 침착했어. 왜냐하면 이 약간 유광스럽거든요. 플라스틱이긴 해도. 그래서 그 실내나 야간 때는 사는 상관이 없는데 조명이 세거나 날 밝은 날에는 바디가 반사가 돼요. 그래서 바디가 반짝여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죽었다 깨도 실버로 써야 된다. 난 실버 아니면 못 쓴다라고 하실 분 아니면 굳이 꼭 실버로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뷰파인더를 보거나 LCD를 이쪽 보거나 할 때 여기가 빛나요. 이 주변이. 그래서 눈이 아파. 이런데 모서리 같은데 잘못하면 막 번쩍이고 해가지고 찍을 때도 아마 반사를 먹는 것 같고 어쨌건 중요한 건 우선은 디자인 쪽으로 봤을 때 색상 고르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건 카메라기 때문에 그런 반사를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랙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화이트가 가능하면 화이트도 뭐 쓰시겠지만 무광 그리고 실버는 진짜 웬만하면 비추합니다. 절대로. 전 앞으로 실버는 절대 사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로 반사가 먹을 줄 몰랐어요. 햇빛 쨍한 날, 요 근래 이제 이거 촬영이 3월 24일이거든요. 요즘에 날씨가 좋거든요. 유튜브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와이프랑 산책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브이로그처럼 찍었는데, 반사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은 색상을 고르실 때는 실버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오죠.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렌즈캡이나 바디캡은 따로 없습니다. 여기 붙어 나오기 때문에 렌즈 하고요. 우선 요렇게 좀 설명해 드리면, 우선 렌즈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이 아니고 전자식이에요. 파워줌 여기 써 있으면 파워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동의 전자식. 그래서 원할 때 휙휙 요것도 되긴 되는데, 그 DSLR 쓰셨던 분들 번들 렌즈처럼 확확 하는 그런 약간 그런 맛은 없습니다. 근데 렌즈 자체는 전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얇고 우선 작고 잘 나오면 됐지 뭐. 그 손떨방도 됩니다. 요 렌즈 번들 렌즈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는 여기 전자식이라는 거.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카메라 또 장점은 잘 나오나? 네. 플래시가 있습니다. 네. 요거 알파나 뭐 다른 파나소닉인가? 뭐 하여간 뭐 어쨌건 올림푸스인가? 있었거든요. 요게 돼요. 보이시죠? 바운스가 돼요. 사진 찍을 때. 요거 은근 괜찮아요. 근데 굳이 뭐 요즘 감도가나 노이즈가 져가지고 감도 올리면 돼서, 하지만 또 바운스 치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없을 때는 요것도 괜찮다. 그 다음에 뷰파인더는 정말 좋지만 미러리스 쓰면서 누가 뷰파인더 봅니까? 뷰파인더 볼 일 없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LCD 품질이 저는 적응이 안 돼요. 저 캐논을 쓰다가 요걸 와가지고 옛날, 그러니까 이게 보급기, 요거 미러리스 중에서도 이제 중급기도 아니고 보급기거든요. 6000대 미러리스 중에서는. 그래서 이 LCD 처음 그 해상도는 확 눈에 차이가, 그러니까 전에 거 200D랑도 차이가 날 정도, 지금 보면, 그렇지. 200D랑도 차이 날 정도로 확 약간 낮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람이 또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루 지나면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그래도 약간 도트가 보이는 느낌이 약간 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캐논 200D를 쓰는데 수입을 맞나? 어쩌고 이게 LCD가 옆에 달렸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요걸 보면은 시선이 좀, 지금 제가 LCD 보고 렌즈 보고 LCD 보고 렌즈 보고 시선이 좀 틀어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위로 해서 LCD가 꺾이니까 위에 볼 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좀 빡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론 뭐 쓰다 보거나 익숙해지면 모르겠지만, 이게 생각보다는 막 급하고 새거 찍어야지 하면서 할 때는 약간 좀 무서워요. 이게 확확 하기가 부드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약간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찍을 때 되게 직관적이긴 해요. 로우 앵글 찍을 때나 하이 찍을 때도 되게 편하긴 한데, 새가 찍을 때 이거 확 꺾어야 되거든요. 그때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요거 200D는 그냥 되게 자연스러워가지고 휙휙 꺾는데, 요거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무슨 버튼이 모자르거나 사용성이나 뭐 펑션 버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 가격대에 맞는, 대부분의 메이커들은 이 가격대 이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6,400이나 6,600하고 6,100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급을 나눠놨다는 거지. 아반떼랑 소나타랑 왜 비교를 합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6,100은 딱 포지션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이따가 제 동영상이나 사진 찍을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딱 이 가격대에 그 약간 상위 기종과는 급을 나눈. 근데 사실 이 가격대가 소니 미러리스가 비싼 것 같긴 한데, 또 사용해보면 다르긴 하거든요. DSLR하고 가장 DSLR 낮은 초급용이, 그러니까 요즘 니콘도 많이 죽었죠. 거의 니콘으로 무슨 찍으시는 분은 못 봤고, 유튜브 동영상이라든가 니콘 유저들이 뭐라고 하겠지만 그렇잖아요. 캐논이 가장 많이 팔리니까. 그리고 거의 미러리스로 이제 완전히 바뀌는 시대긴 한데, 어쨌건 DSLR이 싸죠. 200D가 싸요. 이 정도의 품질에, 이 정도 AF에, 전 AF 때문에 산 거거든요. 수입을 액정도 좋긴 하지만. 근데 사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완전 라이트한 유저들이 사기에는 가격대가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쓰기에 엄청 좋아요. 저는 이거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제가 실버 산 거 빼고는 다 마음에 들어서 이건 절대로 중고로 팔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올해 눈이 풀리는 게 미러리스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 됐거든요. 어쨌건 디자인이라든가 요거 사용성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이나 동영상은 또 지금 바로 이어서, 왜냐하면 이게 또 이따 동영상에 말씀드리겠지만 DSLR은
29분 60프레임, 아니 뭐 29분밖에 안 찍혀요. 30분이 못 넘기 때문에 한 번씩 끌어갈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외관, 뭐 사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아이고 자꾸 침찍여. 이번엔 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튀었죠? 제가 한번 끊었습니다. 사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좀 이것저것 쳐내도 10분 정도 넘을 것 같고. 사진은 기본적으로 잘 나옵니다. 이거 최신 제품인데 요즘 카메라가 아이폰하고 갤럭시는 이렇게 잘 나오는데 요 80만 원 가까이 되는 이 카메라가 사실 잘 안 나올 리가 없죠. 근데 소니를 좀 쓰시는 분들이나 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커스텀이 안 되는, 그러니까 픽처 프로파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뭐 로그로 찍는, 동영상만 로그지, 로우 뭐 사진이 로우, 그러니까 전문가들 아닌 이상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 가격대에 맞는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실 분이나 이걸 궁금하실 분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100만 원 넘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엄청난 무슨 위 상위 기종과 비교를 하면서 이거를 하면 안 되죠. 그렇다 치더라도 잘 나오긴 하는데, 소니의 그러니까 완전 위가 아니라 중간에서 밑에 부분에 제가 쓰던 DSLT 알파 맞나? 알파 50G. 그거랑 느낌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딱 소니 색감이에요, 사진은. 여러 가지 커스텀을 할 매력도 별로 없어요. 그냥 컨트라스트하고 색조하고 뭐 또 하나 있긴 한데, 샤프니스는 최하로, 뭐 어쨌건. 네. 딱 소니 느낌의 그런 사진을 뽑아줍니다. 근데 지금 색감에 대한 거는 워낙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포토샵을 쓰시든 아니면 뭐 앱을 쓰시든 그거는 쓰시면 되니까. 근데 어쩌면 색감 자체는 딱 소니 색감이에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실 때 가장 중요한 저는 AF거든요. AF가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사진 찍을 때 취미로 뭐 아이를 찍는다거나 애완동물 찍는다거나, 요게 지금 미는 게 그 얼굴 인식인데, 사람 얼굴 인식도 되고 애완동물 동물 얼굴 인식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물을 안 키우기 때문에 그건 테스트를 못 해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 얼굴은 기가 막히게 잡아줍니다. AF 좋고, 연사는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셔터박스에 대한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최대한 뭐 전투용으로 막 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테스트는 막 안 합니다.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이거 사진 찍을 때입니다. 테스트할 때 원본 크기로 막 두 개를 비교한다거나, 뭐 렌즈의 색수타를 막 본다거나, 역광을 찍어 본다거나, ISO를 최대한 높여 본다거나, 밤에 찍고 낮에 찍고 저는 안 해요, 그런 거. 우리는 일반인이잖아요.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예. 근데 우리는 사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극한 상황에서는 사진을 찍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이걸로 찍으면 안 돼요, 극한 상황에서는. 물론 좋긴 좋지만 막 극단적이고 테스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비성을 못 느낍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뭐 가족 찍고, 뭐 애들 찍고, 뭐 놀러 가면 찍고, 풍경 찍고, 놀러 가면 찍고, 색깔 잘 나오고 막 그런 거를 봐야 되는데, 있잖아요, 뭐 ISO 만 넘어가고 막 셔터 스피드니 뭐니 밤에 야광이고 뭐 핸드블러가 있는지, 그거는 이 기종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맞지 않는 리뷰다. 예, 그래서 저는 추천하건대, 뭐 동영상에 미리 말씀드리면, 카메라를 사시려면 요즘 워낙 렌탈 업체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종,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기종이 정확히 있는 렌탈 업체를 찾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 하위 버전이나 바로 윗 버전을 렌탈을 한번 하세요. 한 이틀 정도를 하신 다음에, 뭐 3일인가? 그러니까 금요일날 퇴근길에 받아서 일요일까지 찍어본 다음에 뭐 월요일날 아니면 일요일날 반납이 되면 좋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구매하시기 전에 유튜브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유튜브에서 카메라 리뷰하시는 분들은 거의 프로급이고 리뷰만 전문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못 찍습니다. 여러분은 동영상도 사진이고 그렇게 못 찍어요. 너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자 이거지. 이성적 판단으로. 유튜브에서 막 휘황찬란하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리뷰를 할 때 저처럼 이렇게 카메라 들고 하면 그 유튜버는 메인 카메라가 따로 있습니다. 이 카메라로 리뷰를 진행하면 이 카메라로 계속 찍어야지. 들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메인 카메라로 이 카메라 들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매뉴얼로 다 찍기 때문에 잘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렌탈입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써보시고, 그러니까 자신의 생활 아니면 뭐 데이트라든가 가족 뭐 외출한다거나 소풍 갔을 때 어떻게 찍을 것인가에 대해서 잘 나오나 못 나오나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유튜버들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SLR 클럽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선택하시고 싶으시면, 그쵸. 선택하고 싶으시면 렌탈 업체에 가서 이틀 정도 빌리고, 렌즈도 꼭 비싼 거나 그거 있잖아. 뭐 만두나 뭐 그런 거, 캐논 막 LA 그런 거 빌리지 마시고 본인이 살 렌즈. 보통 초급자, 중급자도 아니야. 이거를 타겟팅이 초급자거든요. 초급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번들킷이라고요. 거기다가 얇은 뭐 한 35에서 40mm 팬케이크 그 더블킷을 팔잖아요. 요거는 파나? 어쨌건 미러리스 소니에서 팬케이크 렌즈 그거를 해서 2대, 그러니까 번들킷하고 렌즈 단렌즈 하나 해서 직접 써보시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진 얘기하면서 운영단까지 얘기하긴 하는데 뭐 얘기한 김에 이게 이제 카메라를 찍고 본인의 컴퓨터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이제 파악을 하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찍은 다음에 놀러 갔잖아요. 오랜만이고 카메라 살 거야. 그 복PD가 얘기했으니까 이틀 정도 렌탈해서 하면 보통 막 찍는다고요. 그럼 몇백 장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용량도 장난하게 나오겠죠. 그거를 이제 옮긴다고 자신의 PC인데 요즘에도 노트북도 많이 쓰기 때문에 노트북에 옮기거나 뭐 외장하드 하거나 하면 이게 보통 제가 뭐 저는 이 일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메인 PC 같은 경우에도 몇 테라씩 있거든요. 그냥 껴놓는 게 외장하드도 있고 회사에 쓰는 것도 회사에서 6테라인가?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 분들이 쓰시는 하드 운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몇 테라급으로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영상 작업하시는 분도 아니고 사진을 전문 찍으시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최고 화질을 그러니까 근데 카메라는 무조건 최고 화질을 찍어야 돼요. 어쨌건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갤럭시 S20은 울트라는 좀 오보긴 한데 어쨌건 사실 찍고 옮겨본단 말이에요. 용량 장난 아닙니다. 요즘에 워낙 화소들이 높아지고 해서 어쨌건 사진만 말씀드리면 무조건이라기보단 그냥 잘 나와요. 그리고 소니의 특유의 색감이면 되게 차갑고 약간 저는 그러니까 막 일반 유튜브나 SLR 클럽에서 보는 그 렌즈군은 그 망원이라든가 단렌즈입니다. 번들 렌즈로는 그렇게 못 찍어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번들킷 사가지고는 여러분이 그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진은 못 찍습니다. 미러리스든 DSLR이든 기본적으로 렌즈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찍으시려면 렌즈를 따로 사셔야 되고요. 이 번들 렌즈로만 찍는 것들을 사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 블로그에 오시면 저는 이 렌즈밖에 없으니까 소니 미러리스 렌즈 따로 안 썼거든요. 이걸로만 찍은 거예요. 근데도 괜찮아요. 약간 뒤에 그 배경 우리 좋아하는 배경 흐림도 괜찮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빠르고 줌 속도는 전동시가 좀 느리긴 합니다만 약간 소음도 발생하고 그것 빼고는 사진 되게 잘 나와요. 그리고 바운스도 되고요. 없잖아. 뭐 그다음에 보통 ISO 요즘 누가 미러 찍으면서 매뉴얼을 찍어요. 저는 그 A 모드를 찍거든요. 그래서 ISO도 자동 넣고 그 최대 개방하고 안 들리고 셔터 스피드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그 여러분들이 이 제 블로그 오셔서 요 샘플 사진 한번 보시고요. 브이로그로 해서 와이프랑 코로나 때 많이 못 돌아다녔어요. 그런 거 아닌 이상 예. 그리고 여기에 메뉴에서 뭐 색 빼는 거 있고 막 효과가 있는데 솔직히 요즘 누가 그거 씁니까? 근데 그게 한 4, 5년 전에 들어있던 이펙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발전은 없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사진은 JPG는 잘 나옵니다. 네, 셀카 찍기 좋고요. 배터리 사진만 생각하면 배터리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동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면서 갑자기 현타가 왔는데 이 너무 두섭시 해가지고 보다가 끄긴 끄겠다 싶으실 것 같은데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제가 편집하면서 많이 컷을 칠게요. 네, 중간중간에 팍팍팍. 어쨌든 이번에는 동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강의업체, 인강업체에서 20년 가까이 일을 하기 때문에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는 우선 그걸로 밥 벌어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제 직업이니까. 근데 제 유튜브나 뭐 네이버 TV든 유튜브든 내 개인 영상은 왜 이러냐. 회사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편집은 개인적으로 막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혼자 얘기하는 게 좋지, 뭐, 집에서까지 뭐 그런 편집하기 싫고요. 네. 그래서, 갑자기 말 이상하다고, 아닙니다. 그래서 손쉽게 쓸 수 있는 동영상용 카메라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로그라는 게 있어요. 로그가 있어요. 뭐 C로그, V로그 막 그런 게 있거든요. 브이로그가 또 그런 브이로그가 아니고요. 소니 쪽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사진으로 치면 로우 파일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이거 보실 만한 분들은 카메라 많이 검색해 봤을 거 아니에요. 로고 파일이 지원되니 안 되니부터 시작해서 이거 최대 단점은 로고 파일이 지원이 안 되면 막 그런 거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로고 파일을 쓸 일이 없습니다. 너무 무시하냐고. 제가 안 쓰거든요. 저는 유튜브나 기본적으로 브이로그를 찍는데 색 보정 같은 거 안 합니다. 밝기 조정을 잘 하지. 그러니까 로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영상으로 이제 무슨 상호발동, 그걸로 이제 뭐 돈을 벌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카메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아니면 이제 제조사에서 미는 그런 걸 주거든요. 저도 그런 거 리뷰를 많이 하면서 자료를 많이 봤는데, 이거는 근데 이제 로그 같은 거에 대해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그건 아니에요. 장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로그 파일이 이 카메라를 선택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약에 유튜브를 하시려고 보통 사니까, 유튜브는 로그 파일을 쓰실 분만 쓰세요. 본인이 로그 파일을 쓰냐? 기본적으로 본인이 다빈치를 아냐? 프리미어를 아냐? 에펙을 아냐? 그것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난 편집 몰라지부터 시작하시는 분이, 그래, 나중에 해서 로그 파일도 지원되는 카메라, 좋아요. 근데 거의 일반적으로 본인이 무슨 비디오 아티스트도 아닌 이상은 로그 파일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용량 엄청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워낙 저도 유튜브 카메라 리뷰나 그런 거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니나 캐논도 막 로고 파일 지원됩니다 하면서 그런 광고하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니의 미러리스의 가장 큰 장점은 로고 파일이 된다부터 시작해서 막 쭉쭉 얘기가 나오면서 색보. 근데 우리 같은 나이트 유저는 로고 파일은 안 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는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픽처 프로파일이 없는 건 좀 아쉽긴 해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4K 캠코더를 이용해서 강의를 찍는데, 거기에 픽처 프로파일이 있어서 색감을 좀 세세하게 조절을 해서 꽤 이쁜, 저는 개인적으로 소니 캠코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은 로고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또 뭐냐면, 동영상을 찍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산 게 있거든요. 이야! 슈팅 그립입니다. 이게 사진 찍을 때는 약간 좀 느낌이 다른데, 사진 찍을 때는 이게 돼서, 네. 이렇게 해서 사진 찍을 땐 이게 안정적인데, 동영상은 좀 달라요. 동영상은 이렇게 못 찍어요. 뭐 동영상 많이 찍으시거나 하실 텐데, 동영상은 그래서 요거 조비, 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요걸로 해서 뭐 있잖아요. 유튜버들 들고 다니고. 그래서 요런 게 좀 하거나 미니 삼각대, 그게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동영상은 삼각대나 슈팅 그립 무조건 추천을 드리긴 해요. 사진은 좀 다르긴 한데, 동영상 찍을 때는 요런 거 쓰시는 게 좋긴 한데, 저는 이거 제 돈 주고 산 거거든요. 이거는 이거 괜찮더라고요. 여기 컨트롤 부분이 있는데, 레코드 보이나? 예. 여기 동영상이랑 셔터랑 줌이 돼요. 근데 파워 줌이 아까 좋은 게 뭐냐면, 사진 찍을 때나 막 손맛을 느끼시는 분들에겐 별로 안 좋긴 한데, 동영상 용어로는 이 번들 렌즈의 파워 줌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연결해서 뭐 또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USB랑 연결된 다음에 하면 컨트롤이 돼서 줌이 되고요. 레코드 바로바로 동영상 되고, 반셔터 사진까지 돼요. 그래서 요 미러리스를 통해서 동영상을 쓰실 분들은, 근데 저처럼 이제 그 라이트한 유저들은 오히려 이걸 더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미러리스 사는 그 하이엔드급 유저나 엄청난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케이지를 씌웁니다. 케이지 씌우고 여기다가 마이크를 달죠. 아니면 뭐 무선 마이크를 달거나. 그래서 이게 또 무선 마이크를 여기다 달면은 이걸 못 쓰니까 옆에다 단다고요, 케이지. 근데 뭘 또 여기다 이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소니 미러리스는 충전하면서 촬영이 돼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용 그 외장 배터리를 또 여기다 막 달아요. 그럼 여기다 또 막 이렇게 LCD 이렇게 또 모니터 작은 거 달고 막 거의 장난 방송국급 장비 되는데 우리 같이 저같이 라이트한 유저는 슈팅 그립 하나 딱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셀카 찍을 때 돌려치면 되고요. 네. 그거는 제 그 다른 그 동영상 보시면 되고. 그래서 동영상 찍으신 분들에게 그 슈팅 그립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 유튜브에서 소니 슈팅 그립 치면 이거 일본 아저씨가 한국 와가지고 캠코에다 연결해가지고 막 혼자 막 즐겁게 찍는 거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무슨 제가 처음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슈팅 그립과 이 미러리스의 궁합. 동영상 운영단은 이거는 캐논 카메라를 쓰면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편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슈팅 그립과 이 미러리스의 조합은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건 마이크 성능입니다. 요 또 동영상 전에 이제 이전 포스팅을 보시면 요걸로 지금 브이로그들이 한 3편, 2편 정도 올라가 있을 텐데 그거 외장 마이크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요 무선 마이크 쓴 것도 아니고 그 제 거 있거든요. 뭐 로디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 많이 쓰는 거, 손 달린 거. 그것도 안 쓰고 순수하게 이거 내장 마이크로만 쓴 건데 스테레오 마이크인데 꽤나 괜찮더라고요. 오, 깜짝 놀랐어요. 와, 역시 소니다. 그러니까 캐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 200D인데 6D 같은 경우 제가 6D를 또 쓰거든요, 회사에서. 왜 이 내부 내장 마이크는 못 씁니다. 수업을 찍을 때나 뭐 기획영상 찍을 때도 내장 마이크로는 인터뷰를 못 하는데 이거는 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이크 성능은 또 다른 포스팅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건 이게 이제 엄청난 장점이긴 한데 제가 또 아쉽게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한번 찍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많이 돼가지고 강의는 못 찍었지만 요즘에 또 저희 와이프 유튜브에 따로 또 연재하는 게 있거든요. 음식하는 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게 30분 넘게 녹화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인터넷 제가 이제 사기 전에 좀 검색을 해봤는데 6,000대 카메라들 중에 6,100은 그 30분 이상 못 찍고 6,400, 600을 찍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또 어느 분은 6,100이 된다는 데만 했었는데 요거 30분 넘게 찍어요. 중요한 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제가 중간중간에 이거 디자인 얘기하고 사진 얘기하면 중간에 한 번씩 끊었잖아요. 이걸 안 해도 돼요, 이 카메라는. 그리고 역시 캠코더 잘 만든 회사답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장 배터리가 연결 바로 되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도 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30분 이상 찍을 수 있으니까 이건 캠코더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4K가 된다는 점. 4K가 된다는 점에 대해선 이제 요즘 카메라 뭐 4K도 되니까. 특히 소니 4K는 전 개인적으로 되게 품질은 마음에 드는데, 이게 약간의 단점일 수 있는 게, FHD랑 4K랑 이 셔터가 뭐 기계식인지 뭐 이렇게 다른 것까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4K 때는 젤로 영상이 좀 심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 브이로그가 4K 테스트로 찍은 게 있고, FHD로 찍은 게 있거든요. 그 두 개를 한번 보시면, 젤로가 뭔지 아시죠? 그것도 모르시면 그런데 이게 뭐 하여간 이렇게 막 화면이 물렁물렁 거리거든요. 이게 4K는 물렁물렁 거리고 FHD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 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AF 잘 잡혀요. AF는 뭐 죽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느낀 점은 있나? 생각났다. 손떨림 보정. 사진은 정지 이미지니까 손떨림 보정에 대해서 크게 체감이 안 오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번들 렌즈이기 때문에 두 배? 몇이지? 렌즈가 지금? 1650이면 그 ISO 감도가 좋아져서 손떨림 보정에 크게 감흥이 안 옵니다. 완전 망원 렌즈가 아닌 이상. 근데 동영상 때는 좀 달라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 보시다시피 소니 그러니까 카메라
미러리스 아니면 액션캠, 미러리스 액션캠, 그다음에 뭐 핸드폰하고 비교했을 때 액션캠이 제일 좋고요. 그건 진짜 액션캠이니까, 액션을 위한 캠이니까 그거는 손떨림 보정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핸드폰, 뭐 갤럭시라든가 아이폰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러리스예요. 그러니까 렌즈의 손떨림 보정이 좋긴 한데 동영상으로 막 들고 찍기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또 브이로그 보시면 저는 이제 순수하게 좀 하드하게 테스트한 거죠. 들고 찍어서 들었는데 보기 좀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떨림 보정은 특히나 이게 렌즈에만 있는 거고 바디 손떨림 보정 없어요. 그리고 제가 찾아봤지만 이 바디 내 손떨림 보정이 완벽하게 먹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니보다는 파나소닉이 좀 안정적으로 되긴 하지만, 소니의 바디 내 손떨림 방지로 동영상을 그다음에 렌즈까지 합쳐서 막 쓰시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차라리 내가 핸드폰을 찍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손떨림 보정은 안 돼요. 동영상 찍을 때. 사진 찍을 때는 손떨림 보정이 확실히 느껴지겠지만, 근데 손떨림 보정이 껐다가 이 바디는 없으니까 렌즈도 뭐 알아서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손떨림 보정, 동영상 때는 손떨림 보정은 좀 크게 생각보다는 렌즈가 이렇게 받쳐주지 않는다. 그리고 바디 내에 손떨림 보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떨림 보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짐 벌어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또 우리가 몇십만 유튜버도 아니고 짐벌까지 사야 됩니까? 가족도 찍을 거면 혼자 찍고. 슈팅 그립 있는 게 손떨림 보정을 그나마 좀 잡아줘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브이로그는 손을 찍은 거고, 손을 찍을 때 색깔처럼 이렇게 찍어야 되거든요. 엄청 흔들려요. 그나마 슈팅 그립이 있어야지 안전적이고요. 네, 그래서 짐벌 사지 않을 이상은 슈팅 그립을 사시는 게. 근데 슈팅 그립은 엄청 비쌉니다. 8만 원대. 손이 너무 비싸. 어쨌건 너무 두서없으니까 제가 편집 한번 잘 해볼게요. 네, 마무리를 하면,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요 카메라 되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 솔직히 DSLR하고 비교하면 가격대는 좀 나간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저는 뭐 200D 쓰고 있으니까. 하지만 DSLR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가벼움과 크기거든요. 가방에 DSLR 아무리 작은 초소형 200D를 넣더라도 가방에 꽉 차지만, 요거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들고 다닐 때, 뭐 사진 찍을 때 DSLR 들고 다니면 되게 좀 부담스러운데, 누구 찍을 때나. 하지만 엄청 미러리스 하나 가지고 장만하시는 게 여름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진 잘 나오고요. 동영상 운영에 대해서는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지만, 손떨림 보정에 대한 부분만 빼고, 그 다음에 메뉴에서 약간 본인이 원하는 해상도를 찾아서 용량을 하신다면 나름 괜찮은, 브이로그 그런 거 말고요. 브이로그랜다. 로그 그런 거 말고요. 되게 좋아요. 이 정도 카메라 AF 잘 되는 거 옛날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캠코더 한 몇백만 원 했어요. 근데 요즘에 몇십만 원짜리 이렇게 나온다는 건 진짜 대박입니다. 그리고 사진은 잘 나오고 AF 좋고, 배터리는 사실 배터리 자체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때 충전되니까 좋고, 저는 이제 사무실 갈 때나 왔다 갔다 할 때 찍고 꽂아놓고 충전 좀 하고 그러면 배터리 운영에 대해서는 하다하게 써보진 않았지만 그게 걱정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번들로만 쓰잖아요, 렌즈. 그러니까 렌즈군에 대해서는 한번. 근데 M 마운트는 그렇게 다양하진 않더라고요. 다양하지 않다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만한 가격대의 렌즈는 없던 것 같은데, M 마운트는 되게 비싸더라고요. 소니 미러리스용.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으로 미러리스 써봤는데, DSLR 쓰시다가 미러리스 오시는 거에서 강추합니다. 정말 미러리스 그동안 몰랐는데 이 정도 성능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DSLR 쓰시는 분들 가장 큰 그 고민이 렌즈군이잖아요. 보통 DSLR 사면 렌즈를 또 몇 개 산다고. 근데 같은 메이커의 바디를 바꾸는 것까지 괜찮지만 아예 이렇게 바꿔보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요즘 누가 또 중고로 DSLR 또 사지도 않아요. 하지만 미러리스 하나 챙겨 다니시면 훨씬 좋습니다. 특히나 나들이 자주 가시거나 가족과 함께 가족을 자주 찍으시는 제 애기 아빠들에게는 요 미러리스가 훨씬 좋으니까 이제 DSLR은 그만 가지고 다니시고요. 미러리스 하나 장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상업적으로 뭐 이걸 먹고 살 거 아닌 이상은 6100도 괜찮다. 바디 내 보정이라든가
브이로그, 로그 파일이라든가 색감 보정이라든가 픽처 프로파일 그런 거를 쓸 일이 없으면 6100도 정말 좋은 선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이 카메라 체험해 봐서 좋고요. 약간 앞으로 저의 메인 카메라가 될 것 같습니다. 메인 카메라 지금 요거만 찍고 있어요. 네. 회사 것도 너무 크고요. 이걸로 하여간 좀 회사 작업을 할 예정인데 하여간 기대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 긴 동영상 여기까지 보였다면 그대는 뭐죠 도대체? 이거 왜 끝까지 보셨나요? 네. 지금까지 그 비디오였고요. 소니 알파 6100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